오늘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와 작전명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제국 해군의 총사령관으로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의 미드웨이 해전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인물입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원거포에 빠져있던 일본 해군의 항모전술이라는 바람을 불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특히 일본 제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시작된 사건이자 중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인 진주만 공습을 계획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야마모토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국은 야마모토 암살을 계획하죠. 일명 작전명 복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야마모토는 1884년 4월 4일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라이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야마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기죽는 것을 싫어하는 강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실제로 초등학생 시절 뭐든 먹지만 연필은 무리일 것이라는 친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연필을 씹어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강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광기가 보이죠. 중학생이 된 야마모토는 10살 위에 형이 병사하면서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 대신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군인을 꿈꾸기 시작했죠. 꿈을 정한 야마모토는 16세가 되었을 당시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혹독한 훈련과 공부를 마친 뒤 소위 계급으로 러일 전쟁의 스시마해전에 참전하게 되죠. 이때 야마모토는 포탄이 발사되기도 전에 터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고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비록 중상을 입은 야마모토였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승기를 가져왔다는 것과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지위를 어깨너머로 체득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죠. 부상 치료를 마친 야마모토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순항 훈련에 임했고 1914년 해군참모대학에 입학해 2년 만에 중령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19년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되면서 대사관으로서 미국을 시찰하기도 했죠. 이때 야마모토는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로 접어드는 시기였죠.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전기 공급 그리고 항공산업 거의 모든 요소가 일본 아니 세계를 상대로도 단연 최고였습니다. 특히 야마모토는 일본에서 전매제를 통해 관리되던 소금과 설탕이 미국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되고 활발하게 소비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여담으로 훗날 야마모토는 군축회의에서 커피에 필요 이상의 설탕을 넣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석자가 단 것을 좋아하시나 봅니다라고 하자 미국의 물자를 쓰는 것뿐이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죠. 아무튼 미국을 유심히 시찰한 야마모토는 찰스 린드버그의 비행기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미국의 항공산업을 보고 항공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과 동시에 해군 항공대 부장으로 취임하고 1935년엔 해군 항공본부장까지 역임하며 향후 국방의 주력은 항공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아가 수입을 통한 항공기 현대화와 항공부대 편성 그리고 항공모함 건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맹목적 애국주의에 빠져 있었던 일본 군부의 강경파는 외국기 수입은 일본 항공 기술의 치욕으로 간주하고 야마모토의 항공기 개발을 무산시켰죠. 야마모토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야마토함을 건조하려는 일본 군부의 거왕거포주의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야마토함은 포격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항공기에게 격침당할 것이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항공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일본 군부는 끝끝내 야마토함을 만들어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렇다 할 활약도 못해본 채 항공 어뢰에 격침당하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의 주장이 맞았던 것이죠. 야마모토가 강경파와 이토록 대립했던 이유는 미국을 시찰한 시점부터 일본 제국은 미국을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마모토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과의 삼국동맹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극구 반대한 인물이죠. 일본군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도 멍청한 군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야마모토의 사상은 당연하게도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렸죠. 당시 일본 군부의 분위기는 극단적으로 말해 전쟁을 반대하는 자를 배반자로 여기고 암살 위협까지 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역시 암살 위협을 피해갈 수 없었죠. 야마모토는 경호를 위한 헌병과 장갑차를 집 앞에 배치하고 집안에는 총을 구비하는가 하면 비밀리에 유서까지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암살 위험도가 낮은 해상으로 가야겠다고 판단해 1939년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전함에서 생활했죠. 그러던 중 1940년 야마모토와 같이 강경파와 대립하던 요나이 미스마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삼국 동맹 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과 전쟁을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결국 일본 군부는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했고 천황의 승인까지 나자 야마모토도 참전의 길에 올랐죠. 야마모토가 참전한 이유가 계속되는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을 극구 반대하다가 전쟁이 결정나자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했으니 그럴듯한 주장이죠. 전쟁 준비에 나선 야마모토는 미국과 불가피한 전쟁을 한다면 6에서 12개월 동안은 승리하겠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진주만을 급습해 단기 결전으로 미 함대를 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거왕거포를 주장하는 일본 군부에 맞서 항공기 증식과 항공대 개편을 요구했죠. 하지만 함대 결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해군 참모부는 야마모토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도 쉬운 사람은 아니었죠.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임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진주만 공습을 승인받는 데 성공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위반한 야마모토는 곧바로 작전 계획과 훈련에 달려들었습니다. 수심이 낮은 진주만의 특성을 고려해 어뢰를 개량하고 진주만과 비슷한 지형인 가고시마에서 폭격 훈련을 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공습을 준비했죠. 특히 훈련에 있어서는 혼신의 노력을 가해 명중률이 70%에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야마모토는 1941년 12월 계획대로 약 400기의 항공기로 무장한 6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전함 등을 이끌고 진주만을 향해 진격하죠. 결과는 성공이었죠. 야마모토의 치밀한 계획과 조종사들의 갈고 닦은 폭격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함선 12척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당했고 188기의 항공기가 격추당했으며 2335명의 군인과 1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죠. 성공적이었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의 사기는 대폭 하락했고 일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계획한 야마모토는 영웅으로 떠올랐고 신문 일면에는 매일같이 야마모토가 지휘하는 사진이 실렸죠. 심지어 야마모토가 생활하는 함대로 여대생들이 쓴 편지와 선물들이 쏟아졌고 중년 여성들 중에는 팬티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는커녕 굳은 표정으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누구보다 미국의 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미국과 휴전 조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죠. 1942년 4월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국인 미국의 둘리틀 공습으로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비록 둘리틀 특공대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적의 하늘을 자랑했던 일본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데는 충분했죠. 한창 승승장구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본토에 그것도 천황이 위치하는 수도 한복판에 폭격이 떨어졌으니까요. 충격에 빠진 일본 군부는 미국이 미드웨이 섬과 항공모함을 이용해 일본 본토까지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드웨이 해전을 준비합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섬에 활주로를 개설해 섬 전체가 항공모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야마모토 제독 또한 미드웨이 해전만이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을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은 그야말로 일본의 참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후 미국은 과달카나까지 장악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양상을 뒤집는 데 성공하죠. 야마모토의 말대로 진주만을 공습한 지 약 1년 만에 일본 제국 패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마모토는 연합함대 사령관으로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자 남태평양 전역을 순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극비하에 일본군의 암호를 거의 완벽하게 해독하고 있었고 야마모토가 1943년 4월 18일 아침 라바울에서 북언빌 섬으로 시차를 떠난다는 사실을 접수하죠. 미국 입장에서 야마모토는 진주만 공습을 계획한 최악의 원수였습니다. 시찰 일정이 입수되자마자 암살 명령이 떨어졌고 야마모토 암살 작전이 세워지죠. 작전명 복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4월 18일 오전 7시 20분에 출격한 미국의 P-38 편대는 9시 34분에 격추 지점에 도착합니다. 1분 뒤 미군이 예측한 정확한 시간과 경로에 8대의 일본 전투기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야마모토가 탑승한 지포엠 전투기를 확인한 미군은 곧장 호위기 6대를 뚫고 들어가 기습을 가했습니다. 집중 사격을 받은 야마모토의 전투기는 연기를 뿜으며 정글 속으로 추락해 야마모토를 포함한 탑승 인원 11명 전원이 사망했죠.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난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마무리되었고 미군은 복수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해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라 불렸던 야마모토의 전사 소식은 일본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대폭으로 저하시켰죠. 그리고 정글 속에 박혀있던 야마모토의 시신은 2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모습은 의자채로 튕겨져 나와 도검을 손에 쥐고 앉은 상태였다고 하죠. 야마모토 이소로쿠와 작전명 복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